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현직 변호사로 있고, 대학에서도 법학을 강의하고 있는 남현우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직업 체험에 대해서 강의를 듣겠는데, 특히 이제 변호사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변호사 업무라는 게 뭐고, 또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직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변호사 업무를 하고 해서는 법이라는 게 어떤가를 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이라는 건 옛날부터 이제 모든 일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분쟁이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이제 법인데, 법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나 분쟁을 이치에 맞게, 순리에 맞게 처리한다, 이런 뜻에서 이제 법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는 뭐 우리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 법법자 이런 걸 쓰는데, 보통 이제 물과 같이 이렇게 순리에 맞게 처리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법법자를 쓰는데, 옛날에는 해태가 이제 그 상상 속의 동물인데, 정의를 나타낸다고 해서 이제 재판할 때 해태를 놓고 재판하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가서 물어뜯는다 해서 해태를 동양에서는 정의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말로 쓰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해태 치자를 법법자에 썼는데, 요즘에서는 해태 치자를 빼고서 물 숫자에다가 갈 것자 이렇게만 씁니다. 특히 이제 서양에서는 특히 이제 법하면은 정의 여신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죠. 거기서 이제 이 저울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은 분쟁이 있다는 걸 나타내고, 이 칼은 이 분쟁에 대해서 해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 정의 여신상의 눈을 가리는 것은 어느 쪽에도 기울이지 않는 공평한 그런 자세를 갖는다, 이런 취지에서 법하면은 정의를 나타내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보통 이렇게 이제 정의 여신상을 큰 대법원이라든가 이런 법정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 이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규범 우리가 지켜야 될 건데, 그 중에서는 뭐 도덕도 있고 종교도 있는데, 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 중에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강제력으로 국가가 행사하는, 그래서 강제하는 것이 다른 규범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법의 기능에는 분쟁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공익을 추구하고 정의와 인권 수호의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 걸 다루는 직업이 이제 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 법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사회를 법이 이제 지배하는 이런 이제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일대 교수인 프레드 로델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명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여튼 부족국가 시대에는 주술사가, 중세에는 성직자가, 오늘날은 법률가가 이 모든 이제 그런 이 사람이 운명을 해석하는 독점적인 그런 언어를 갖고 있어서 이 법률 언어가 일반인들은 다루기가 좀 어려운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좀 활용해가지고 우리 사회를, 현대 국가를 법이 이제 지배하는 국가를 만들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이걸 글을 썼는데, 사실상 우리 문명 국가들을 보면은 정부기업이라든가 사적인 이 법률가들이 모든 사회 정상에 위치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법률가들이 사회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간대라든가 링컨 같은 훌륭한 지도도 있겠지만은 선진국의 대통령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비롯해서 미국의 무슨 클린턴이라든가 오바마 대통령,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변호사 출신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이제 국회에서도 한 300명 중에서 45명이라고 해서 한 15% 정도가 법률가로 될 수 있을 정도로, 하여튼 정치라든가 이런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법률가들이 많이 이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국가에서는 법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그래서 옛날에는 사법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사법고시에 합격하면은 변호사, 판사, 검사를 선택해서 가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고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뭐 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사법고시만 학교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현재는 로스쿨 제도로 바뀌어가지고 현재는 전국의 25개 대학에서 점원이 2,000명이 되는 로스쿨 학생들을 뽑아요. 그래서 이제 4년간 공부를 해서 졸업한 학생들이 로스쿨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되는데, 이 로스쿨에 들어가려면 학부 성적이 좀 좋아야 되고, 법학 적성 시험에는 리튼 시험이 이제 있고, 외국어 시험, 면접 시험 이런 거로 해서 일단 로스쿨에 합격할 수 있고, 로스쿨은 3년 동안 이제 법학 과목과 소송, 실무 등을 공부합니다. 그런 다음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야 돼요. 근데 여기 로스쿨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변호사가 되는 건 아니고, 1년에 1회씩 이제 시험이 있는데 합격한 사람만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있는데, 이거는 5회 이상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번 이상 떨어지면 이제 로스쿨에 졸업한다 하더라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2012년부터 현재 이제 9회까지 이제 변호사 시험이 1,500에서 한 1,700명이 배출하고 있어요. 올해는 3,300명이 응시해서 1,768명이 붙어서 한 53% 정도, 한 50% 정도만 변호사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외국도 보면은 영국, 독일, 일본, 미국도 노스쿨 제도는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법정 변호사라고 해서 바리스타하고 사무 변호사, 솔리시터라고 해가지고 법정에만 출입하는 변호사가 있고 법정에는 출입 못하는 변호사가 이렇게 나뉘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법정 변호사, 사무사 변호사가 있는데, 이 사무 변호사를 보통 사법수사라고 하죠. 우리나라 이제 법무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변호사하고 법무사가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들도 거의 이제 노스쿨 제도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되려면은, 어떤 변호사는 자기가 이제 자격을 갖고, 자격증을 갖고 일어나서 이제 대가로 이제 돈을 버는 건데, 이게 변호사들은 육체노동을 하지 않고 정신노동을 하기 때문에, 좀, 뭐, 육체적, 정신적으로 좀 건강해요. 왜냐면은 몇 년 동안 공부해서 일단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공부를 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다른 기업에서는 뭐 사장이 되면은 직원들을 시켜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들은 자기가 무슨 다치면은 법정에 가서 서지 못하면은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건강해야 된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근면 성실해야지 변호사로서의 그 의뢰인한테 선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뢰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지만은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근면 성실하고 신뢰를 갖고 있어야지만 이런 의뢰인들한테 신뢰를 받아가지고 변호사 업무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이런 마음들이나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변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변호사의 직무 범위는, 변호사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소송과 이제 이런 법률 행위를 일반적으로 대리하는데, 변호사가 되면은 변리사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특허를 내는데 대신해주는 변리사 자격증도,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면 변리사 자격증도 줘요. 그 다음에 세무사 자격증,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줍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변리사, 세무사 자격증을 모두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변리사 세무사는 원래 외국에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변리사나 세무사는 그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뭔가 자리를 주기 위해서 만든 직종인데, 외국에는 없고 다 변호사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가 되면은 노무사, 또 법무사도 역할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일을 하는데, 외국에는 이제 따로 이제 없어요. 공익노무사나 법무사도 다 변호사가 일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변호사 일하는 유형은 개업해가지고 자기가 뭐 형사, 민사, 행정, 헌법소송 이런 것들을 하는 개업 변호사가 있고, 큰 로펌에서 여러 변호사들을 모아서 하는
그런 이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내 변호사라고 해가지고 기업체나 국가자치단체에서 입사해서 그 임직원으로 일하는 변호사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연수를 변호사를 보면은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 자격증이 갖고 있으면은 자기가 독립적으로 이제 삶을 영위하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변호사는. 그래서 뭐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향이 있는 분들은 변호사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변호사는 자기가 체력이 되는 동안에 90세가 돼서 하는 변호사님도 있어요. 그래서 정년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는 사회 정의를 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는 개인의 질병을 치료한다고 보면은 변호사는 사회의 여러 가지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직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신념에 맞게 변호사는 판사, 검사들은 이제 그 조직에 맞춰가지고 무슨 판결하고 수사하고 그러지만 변호사는 자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환경전문 가면 변호사 일을 하면서 환경 일을 할 수 있고, 인권 전문 변호사 하면은 인권 활동에 관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변호사들의 소득을 보면은 현재로서는 의사들에 한다는 이제 2019년에 이제 발표한 건데 통계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면 변호사를 하는 것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이제 직장인들보다는 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통계 소득을 얘기하는 건 참고 자료를 한번 보는 겁니다. 또 변호사들이 지금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변호사 직업이 어떨 거냐 이런 이제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변호사라는 것은 의사와 변호사는 많아져도 외국에서도 변호사 의사는 전문가로서의 그런 이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많다고 해가지고 변호사 미래가 좀 어둡다 이렇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요. 자기만 성실하고 부진한다면 변호사로서의 그런 안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특히 이제 변호사가 되면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여러 직군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무슨 외교 업무라든가 행정 업무라든가 특히 이제 정치인 일을 할 수 있다든가, 그래서 다른 직종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자격을 갖고 있으면은 여러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된다고 보면 돼요. 다른 이제 직업보다도 그런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다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좀 많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변호사 수가 옛날에는 1년에 한 60명, 80명 이렇게 뽑았어요. 80년대. 선생님이 이제 변호사 시험 볼 때는 300명만 뽑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많이 뽑죠. 1000명 했다가 지금 2000명 뽑아서 올해는 이제 1768명 뽑는데, 하여튼 변호사가 이제 10,000명 뽑는데 한 100명 걸렸다면 2014년부터는 10,000명이 증가하는데 한 8년밖에 걸리지 않고, 또 5년 만에 2020년에 30,000명 이렇게 해서 변호사 수가 많이 늘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변호사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변호사의 직업은 안정적으로 자기가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 직종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최근에는 이제 변호사 업무에도 이제 도입이 돼서, 인공지능이 웬만한 건 판례 분석을 다 해가지고 한 5, 60%는 이제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할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는 특히 재판에서 사실관계 같은 거를 입증하고 이런 데는 변호사가 없으면 안 돼요. 인공지능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 업무는 이 인공지능이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판사 업무는 인공지능이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판례를 내가지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판결을 할 수 있는데,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변호사, 판사, 검사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변호사들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이제 40여 년간 무슨 여러 가지 이제 판사도, 검사도, 교수도 하고 변호사 하는 사람인데,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온 하버드대 로스쿨은 전 세계에서 뭐 가장 우수한 친구들이겠죠. 그런데 이 교수님이 철시간에 하는 사건 말은 여러분 중에 반은 변호사로서 훌륭한 변론도 하겠지만은 반은 범죄인으로 온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로서의 이런 유혹, 뇌물이나 행동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면 반은 범죄인으로 법정에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하듯이 법률가들도 이는 이제 대법원장이 이렇게 구속된 일도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넥슨이라고 그 게임 업체의 그 김정주, 게임 업체의 그 넥슨의 회장하고 검사장이 친구지간했는데 같이 이제 이렇게 사법비리에 구속된 사람도 있고, 이 부장판사, 부산검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었죠. 이 김기춘 비서실장은 최연소 검사였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구속되고, 우병우 민정수석, 이런 국정농단에서 이런 구속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이런 좋은 일을 하는 변호사들도 있었죠. 그렇죠? 인권 변호사로서의 그런 한승원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자기가 구속되면서도 인권을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변론하고 그래가지고 훌륭한 역할을 했었고, 이 조영래 같은 변호사는 뭐 이런 권인 순양의 성폭력 사건을 이거를 밝히면서 이 우리나라의 그런 민주화 또는 인권 신장에 큰 기여를 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일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옛날부터 이제 환경운동을 해가지고 이런 환경운동에 이제 기여를 우리 사회에 환경을 좀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변호사 일을 하면서도 그런 일을 좀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호사가 되려면은 그런 거예요. 했던 뭐 의미광시라고 해가지고 은혜와 의를 많이 갚으라. 이건 뭐 여러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명심보호가 나오는 건데, 이런 거를 하면 우리가 어느 데서 살다 보면은 원수와 적을 이게 이제 만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의를 많이 베풀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다 보답이 온다. 그런데 변호사들이 이런 걸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변호사가 되려면 면기남부라고 해서 긁는 거는 면할 수 있지만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하면 훌륭한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같은 돈을 많이 이렇게 이제 뭐 우선적으로 밝히는 분나라는 훌륭한 변호사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윤리학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짓는데, 의사가 되려면은 아픈 일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치가 되려면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사회정의를 위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목적을 선택했어요. 의사가 아픈 사람을 고쳐서 정말 아픈 사람을 낫게 해줬을 때 그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업을 선택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 법률가가 되고 정치인이 되려고 해요. 우리는 지금 반대로. 그렇게 하면은 훌륭한 의사도 정치인도 법률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목적에 따라서 의사가 되는, 또 법률가가 되는, 정치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을 추구하다 보면은 행복하기도 하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은 스스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내가 의사가 되냐거나 변호사가 되냐나 그런 거에 우선적으로 해야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려고 하면은 훌륭한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생 목표는 행복하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인생 목표를 잡잖아요. 직업도 마찬가지로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에머슨이라는 미국의 이제 작가면서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이라는 것은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보다 행복해지는 것.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 선택할 때는 변호사든 뭐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두 가지 행복하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이 직업을 선택해야 되나? 또 성공이라는 것은
이런 우리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는 이런 거를 생각하고 직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변호사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일단 변호사는 그런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변호사 직업을 선택하면 나중에 훌륭한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싶어요. 자, 오늘 강의 많이 시간 들었는데 하여튼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직업을 선택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